예,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이 사태를 만들어낸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실패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피해자분들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개월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한 국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맞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으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을 발급했다가 보증 취소를 하여 전세사기라는 피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분들과는 다르게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게 임대인뿐만 아니라 허그라는 공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보증받을 여지가 있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제 상황 또한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한 매물에 은행에서는 이 집에 중기청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며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공기업 허그는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서주겠다며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전세를 선택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순위 공동담보 피해자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을 받아도 근저당으로 인해 받을 돈 하나 없고 임대인은 구속 재판 중이며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은 사실상 없다고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와가지고 허그는 제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돌연 보증 취소라는 조치로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특약을 걸었고 실제로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었고 이를 믿고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한 번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임대인이 낸 서류 중 위조 서류가 있다는 걸 보증 발급 9개월이 지난 한참 뒤늦게 발견하여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보증을 서놓고 취소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책임을 허그에 물었지만 허그는 저에게 임대인이던 자신 본인인 허그에게든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저는 허그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해올 게 뻔하고 피말리는 소송전은 계속해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계획할 때부터 중기청 대출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아끼고 아낄 수 있는 건 모아서 아내와 같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 계획에 맞추어 그토록 바라던 닮은 아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주며 키우고 싶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꿈은 전세 사기라는 급작스러운 빚더미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사갈 돈으로 모아왔던 돈은 대출이 끝나는 시점에 일시 상환금으로 다 갚아야 하고 대출금에 더해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 주신 돈은 없는 셈 쳐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본인의 돈으로 음식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조차 덮어두시고 철없는 장남이 며느리와 살집에 보태어 주셨던
돈은 없는 셈 쳐야 되고 저와 아내는 그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몸둘 곳을 찾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전세 사기를 당했다. 너무 힘들단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그 앞에서 웃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피말리는 소송 전 남들 앞에서는 밝히지도 못하고 웃는 척 타들어가는 속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저희 보고 잘못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집을 계약하고 믿은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저리기금 대출인 중기청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도 말한 집을 선택한 것이 잘못인가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되고 실제로 보증 발급을 해준 공기업 허그를 믿은 제 잘못인가요?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지 모르고 전세를 왜 선택해서 저렇게 사기를 당하냐, 세금으로 왜 쟤네들의 보증금을 줘야 하냐, 뭐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만큼 제도가 허술하고 악용하는 임대인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법 제도의 개선을 시급히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전세 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생각을 고치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사기친 놈들은 강하게 처벌하며 피해받은 사람들은 피해 복구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서 기금 대출을 해줄 터이니 전세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저희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제도가 엉망이고 허술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합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PF 사태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피해자들만 배척하시는 겁니까?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6일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 오늘은 세 번째 지역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석진미입니다. 저도 7살 이쁜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사한 이곳에서는 아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대인이자 건축주로서 밝혀진 사람은 전세 사기의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보증을 믿고 안심하며 이사한 결정이 이제는 큰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손실을 면할 것이라는 그의 확언에 속아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아무런 뉘앙스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매일 불안정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의 행동이 붕괴스럽기는 하지만 더 큰 실망은 국회의원들의 태만한 대처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사이에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래 협상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국회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위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경기가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저렇게 아무런 사고 한 번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서민, 민생 위한다 하지 말고 저희의 눈높이에서 한 번이라도 같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3번 연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예, 그럼 다음으로 3번째 발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정태훈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1년 전 전세 사기 피해 첫 번째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그리고 투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제정한 특별법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산, 대구 지역 최근 다가구 피해로 약 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에 영남권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남권 피해자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감, 소외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여 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어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비용만 약 900조가 된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1조가량이 든다는 야당 의원에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말하며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말하는 900조라는 국민의 합의를 거친 금액입니까? 1조도 만들 수 없다는 정부가 900조라는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정부 여당은 당장 거짓 선동과 혈세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 마지막 문턱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원래 약속대로라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당비 공동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당비입니다. 말로만 청년, 민생 운운하지 말고 청년 민생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상반기에 제정이 되어 시행 중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23년 하반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국토위에 겨우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조사되지 못한 채 법안 상정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의해 상정된 상황이다. 2024년 3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약 2,3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구 600명, 포항 300명, 경산 200명까지 포함하면 영남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3,500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허그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해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하였으며 작년 여름 장마철 건물 누전으로 인한 건물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부산시에서는 법과 조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였다. 3월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인식하면서 현재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동료와 보증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로만 치부하고 있다. 어느 사인 간의 거래에 이처럼 국가가 공공기관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한 PF 보증에 자금을 더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액 면에서도 비교도 되지 않게 적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는 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토로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는커녕 젊은 날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라라는 망언을 덧붙이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22대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영남의 의원들 및 부산의 의원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만 만들어둔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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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 여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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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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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허그에 원래 기자분들을 선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허그 측에서